매일같이 이 시간쯤 되면은 여러분도 좀 지겨우실 겁니다. 아침부터 들었던 얘기 또 들어야 되고, 그리스 2차 총선 이야기인데, 개장 후부터 들으셨으니까 한 5시간 정도 들으셨죠. 저는 새벽 1시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13시간째 지금 그리스 이야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지겹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판단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의 박문환 팀장을 연결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 얘기 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절대 다수당이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엔 또 난항을 겪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뭐 안도하고 있다라고도 하고 있고 뭐 시장에서는 다시 또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던데 바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 연정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유럽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이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형태의 병증을 만들었는데요. 유럽의 문제국들을 크게 분류하면 3개 병증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거의 불치병에 가깝죠. 결국 구제금융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고, 만약 소생한다면 정말 말기 암 환자가 소생하는 기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는 난치병이긴 해도 소생 가능성이 높은 나라죠.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불치병은 아닙니다만 이들 두 나라의 병증은 또 각각 다릅니다. 일단 스페인의 경우 지난 주말 정부 부채가 GDP 대비 72.1%로 나타났죠. 하버드대 로고프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90% 미만은 안정적인 나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스페인은 재정 위기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보다는 부동산 위기였겠죠. 부동산의 위기가 올 경우 합병증으로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은행들이 부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라면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장 훌륭한 처방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병증과 처방을 좀 살펴보죠. 이탈리아는 정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20%에 달합니다. 결국 재정 부실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처방은 재밌게도 이미 독일에 의해서 제기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정성껏 복용하는 일만 남아있죠. 오래전에 유로존의 재정 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브레디식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아주 흡사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정 적자의 6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 25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그런 방법이죠. 물론 외부 신용 공여가 된 채권과 교환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를 유로존의 그 기준점인 GDP 60% 수준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탈리아에 적용된 위기를 깨끗이 털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정교한 레이저 시술과도 같은 이 시술을 위해서 유럽 부채 상환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오는 유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앙겔라 총리가 정식으로 제의하게 될 것이라는군요. 이처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병증이 서로 달라서 전혀 다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탈리아는 어느 정도 해법에 대해서 논의를 마치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스페인은 아직 EFSF를 통한 지원을 할지 혹은 ESM을 통해서 지원할지에 대해서조차도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팀장님, 저하고 오늘 새벽 3시 반, 4시경에 연락을 한번 하셨죠? 왜 안 자냐고 하셨는데, 팀장님도 그때 안 주무셨단 말이죠. 그리스 문제는 이미 나왔는데, 안 주무신 이유가 스페인 고민하시느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은 딱히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15년 넘게 1시 20분이 기상시간입니다. 글쎄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리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에서의 지난 1차 총선에서 놀라웠던 것은 바로 좌파의 득세였습니다. 이 다소 치우친 좌파인 쓰리자의 표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황금새벽당과 같은 재정협약을 전면 부인하거나 혹은 유로존에서의 자발적 이탈마저도 불사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정당이 놀라운 약진을 해줬다는 것이죠. 물론 2차 총선에서는 그들에게 쏠려있던 표가 상당 부분 신민당으로 이전이 되었는데요. 만약 모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처방전을 내었다면 아마도 그리스의 2차 총선에서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에 제가 드렸었죠. 사실 선거 2주 전부터 그리스에서 설문조사는 중단됐었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개 기사들에서는 대부분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당이었던 신민당에게는 무척 불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위기
위기가 다소 방치되면서 그리스 국민들로 하여금 유로존에 대한 잔류 의지를 커지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리스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매직 비율인 34% 소폭 모자랄 정도로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소수 정당과의 연정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도 오늘 새벽 재정 긴축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면서 신민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오랜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ECB 총재도 실질적 금융동맹의 틀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처방이죠. 또한 이번 주에는 G20 회담을 비롯해서 유로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22일에는 유로존 4대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정상이 로마에서 모임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대치로 인해서 이달 말 유로 정상회담 전까지는 지수의 하방 경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새벽잠이 많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돋보기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센터의 박문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